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혁 변호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예방합니다. 국힘 지도부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내일입니다. 여 지도부가 3일 대구 달성군 사저를 찾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지난달에는 MB와 잇따라 만났는데 여당의 지도부, 즉 국힘의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대구 달성군 유가업 사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건 이제 사전에서 조율이 돼가지고 만나는 것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겠다는 뜻을 표했으니까 만나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3일 오후 2시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의장이 박 전 대통령 예방을 위해 대구를 방문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 이후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당 안팎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현역 정치인을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대구 경북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한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거든요. 정치인들도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않습니다. 작년 11월 대구 경북 중진 의원들과 만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만나는 거죠. 여권 관계자는 이번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번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것이 재조명되고 있다면서 국는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국민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정치권에서는 말이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보수 괴멸 분위기가 고조되자 전직 대통령을 구심점 삼아 보수층 결집 등 활로를 찾기 나섰다는 분석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쪽에서 이제 야당 쪽에서 하는 거죠. 지금 보수 괴멸은커녕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보수가 새로 재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가 강력하게 응징력을 발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똘똘 뭉쳤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놈도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오세훈 쑥 들어갔어요. 홍준표 쑥 들어갔어요. 홍준표는 윤석열 대통령 응원하기 바쁩니다. 한동훈 나한테 오면 죽는다. 이런 소리 하면서 말이죠.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찰싹 붙었어요. 오세훈 붙었어요. 유승민도 딴소리 안 합니다. 한참 들어가 있죠 지금. 한동훈 저게 조금씩 어깃장을 놓는데 한동훈 어깃장 나봤자 그거 뭐 조정동 믿고 하는 것 같은데 조정동 믿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표 나옵니까? 내가 물어볼게. 거기서 표 나와? 거기서 좀 밀어주고 말이지. 그쪽에서 무슨 뭐 좋은 기사 좀 써줄지 모르겠지만 웃기는 소리야. 지금 조중동의 영향력은 완전히 사실상 거세됐습니다. 거세. 조중동이 과거처럼 말이죠. 걔들이 말하면 바로 뜨고 걔들이 뭐 하면 죽고 안 그래요. 김문수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김문수가 말이죠. 0%였어요. 0%. 그렇잖아요. 김문수 지지율 언제 나왔습니까? 근데 갑자기 지금 1등 달리고 있죠. 어떻게 뜬 건지 압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강신업 TV에서 제일 먼저 김문수를 얘기했습니다. 강신업 TV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강신업의 TV에서 김문수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경기도지사 지냈고 뭐 국회의원 지냈고 그야말로 철학가 국가관이 확실하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없는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벌써 작년에 한 9월 10월 아니 그 전부터 김문수를 주목해야 된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이제 김문수는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기 다 채우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보수의 주자로서의 김문수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김문수가 당대표로서도 충분하다.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시아 투데이라는 데서 김문수를 넣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문수가 조금씩 처음에 한 5% 나왔어요. 한 3%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데서도 김문수를 넣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제가 띄운 거야. 물론 뭐 제가 공지사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하고 또 이제 다른 유튜브들도 김문수를 이제 또 좋게 보는 유튜브들이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투데이에서 이제 또 김문수를 높이 띄고 그래서 된 거야. 조중동이 언제 김문수를 띄웠습니까? 지금도 조중동은 김문수에 대해서 별로 그 떨떠름해. 김문수는 조중동한테 아부 떨 사람이 아니거든. 그 비유 맞출 사람이 아니거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지금 그만큼 조중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중동이가 뭐 한동훈 좀 띄우려고 지금 또 껍적껍적 하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도 뭐 겉으로 말이죠.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 쪽에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의 더 정말 반기를 들었다가는 그야말로 구독자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살짝 이렇게 윤 대통령을 조금 위하는 것처럼 하는 거고 실제로는 한동훈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도.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일보 절도운동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제가 조선일보가 좀 달라졌다고 말했지만 그렇다 해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유튜브의 시대다. 우리 유튜브가 마음만 먹으면 말이죠. 전부 다 힘을 합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얼마든지 윤 대통령 지킬 수 있고 그다음 또 윤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다음 또 대통령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예방을 하는데 지금 저쪽에서 저쪽 떠들지만 지금 김문수가 대구에 방문했지 않습니까? 대구에 방문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그런 어떤 뭐 충성심이라고 그러면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성은 충성이죠. 장관이면 뭐 대통령을 모시는 거니까 그런 어떤 지지, 그런 어떤 응원 이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구를 방문한 것도요. 노동부 장관이 대구 그렇게 할 일은 없는데 일종의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간 거죠. 김문수 장관이 그 지지를 몰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갖다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탄핵 재판은 무효다. 탄핵은 무효가 아니라 니들이 어떻게 재판을 하든 지금까지 불공정한 재판을 했기 때문에 탄핵 재판 자체가 무효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살떨리는 경고를 했잖아요. 차명진이가 또 김문수의 그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쓰지 않았습니까? 김문수는 헛소리 안 한다. 한다면 한다는 사람이다. 저 김문수가 얘기하는 걸 허투루 듣지 말아라. 헌법재판관들 니들 말이죠. 특별법에 의해서 단죄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차명진이가 특별법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강신업 TV에서 해석을 하자면 그런 뜻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말이죠. 지금 똘똘 뭉치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보수 지금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뭉치면 얼마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권주자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국회에 해산도 가능하다. 물론 해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일부러 뭐 그것을 해산시키고 그럴 방법은 없지만 신뢰가 떨어지면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하면 그러면 민주당은 그 자체로 그냥 박살나요. 우리가 뭐 해산시키고 말 것도 없어. 그리고 돈 물어내야 되고 이재명 깜빵 가고 434억 물어내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뭐 일부러 이렇게 뭐 하고 말고 할 거 없이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말이죠. 우리는 그냥 뭉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뭉치기만 하면 돼.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뭉치고 윤석열 대통령 응원하는 댓글 달고 그다음에 또 그런 영상이 있으면 그거 또 퍼져나르고 그렇게 또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정치를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뭐 지금 지도부가 욕을 얻어먹고 있고 쌍관총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또 쌍관총은 사실은 또 지도부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 빠가 하도 난리를 떠니까 이 쌍관총은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서에 사인 안 했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뭐 그건 사인 안 했다 하더라도 뒤로라도 말이죠. 저 한바 모르게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그런 작업에 나서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대구 사저로 찾아뵙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당원들 그리고 뭐 국민의힘 소속의 시도지사들 그다음에 이름 없는 또 우리 당원들 뭐 전부 다 합쳐가지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는데 앞장서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일주일이 중요합니다. 이 앞으로 일주일이 중요하다는 말은 이제 3월 4일부터 평일 그 휴일에는 아마 평일을 안 했을 거예요. 정리를 하고 있겠죠. 그런 다음에 평일을 해가지고서 결국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할 거 아닙니까? 3명만 우리가 확실하게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자, 조한창, 김복형 그리고 정영식 3명 확실하게 붙들면 윤석열 대통령은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반국가 세력, 주권 침투 세력 전부 다 정리하고요. 그다음 적폐 세력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새 법이라든가 내지는 또 여러 가지 법을 갖다 정비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재명은 물론 그때 이제 날아갈 겁니다. 이재명이 날아가면 민주당은 이제 완전히 분열될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쓸만한 놈들은 우리가 이제 다시 불러가지고 새로 해체 모여가지고 신당을 창당하면 되는 거고요. 강신업 팀입니다.